오늘 뭐 장안의 화제는 이혼 소송 결과였던 것 같은데 참 오래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양측이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나온 이 결론인데요. 이 선고는 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은 기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재판부가 최 회장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한 셈입니다. 이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두 사람 이제 5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는데요. 뭐 결혼할 당시만 해도 진짜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따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세계의 결혼이었고 세계의 로맨스였죠. 이게 그냥 뭐 집안 대 집안으로 만난 게 아니라 유학 시절에 만나서, 뭐 지난 언론 인터뷰 같은 거를 보면 스스로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게 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숙사에서 급식이 끊겼을 때 이제 식사를 하러 밖에 나왔다가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했고 결혼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사진도 못 찍었고요. 그 청와대실에서 결혼 앨범을 만들어서 준 것만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세상에, 보안이 확실했나 보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이제는 세기의 결혼이었는데 세기의 이혼이 된 겁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최 회장이 2015년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내용을 적었었는데, 즉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를 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죠.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여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노소영 씨 같은 경우는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 여성이다라고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2017년 7월에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 합의가 결렬돼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 관장 같은 경우는 이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까지 낸 것을 갖다가 거부를 하면서 나는 가정을 갖다가 지키겠다라고 이제 4년간 동안 이제 끌어왔는데요. 2019년 12월 달에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고 맞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소송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혼 소송이 이제 막 시작이 되는데 역시 최대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확인해 보시죠. 1조 3,700억 원짜리 이혼이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네, 일단 노소영 원장이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반소로 해서 이혼하겠다 하면서 재산 분할로 요구를 했던 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 42% 정도, 대략 548만 주가 되고요. 그게 5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조 3,7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최 회장 측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식은 그냥 내가 노소영 원장하고 결혼하기 전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혼인 이후에 만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지속을 해왔고요.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그거 최태원 회장이 SK 최대주가 된 게 결혼 이후에 SK CNC, 이제 그 전에 이제 직전에는 대한텔레콤이라고 했죠. 요 합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특유 재산을 볼 수 없다. 이러니까 이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여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은 1조 3,700억 정도가 된다. 이러면서 사실 오늘 과연 재산 분할이 얼마가 나올까 관심도 많이 집중시켰던 겁니다. 예, 결국 그 돈인데, 그리고 또 SK그룹의 어떤 뭐랄까요, 경영권의 향배 뭐 이런 거였던 건데요. 세간에서는 SK그룹이 이렇게 정말 뭐 선경그룹이었죠, 처음에. 근데 이건 뭐 진짜 SK그룹의 대재벌이 될 수 있었던 게 당시 뭐가 됐든 이 혼사를 통한 노태우 정권의 어떤 지원 뭐 이 때문 아니냐, 뭐 이런 또 세간의 평가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저런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간에서 이제 떠도는 그런 어떤 가능성인데,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임
재임 기간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된다면 1988년도부터 2013년 그 3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된 것은 1994년도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사실 1990년대에 이동통신 사업권 인수로 해서 바로 이 SK가 재계서일 2위로 도약하는 그 발판을 갖다 마련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SK그룹의 입장은 한국이동통신 인수는 바로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1994년에 결정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노 관장 측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렇다, 아니다, OX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기한 소송 규모가 1조 3천억 원대였는데 네. 오늘 이제 재판부 결정은 665억 원. 야, 그러면 이게 처음에 노관장 측에서 제기한 그 액수랑 비교해서 정말 적은 액수잖아요. 대략 한 2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현금 665억이라는 돈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일단 노소영 관장 측에서 제기했던 것, 그 재산 형성에 기여를 충분히 많이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은 사실상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재벌가에서 이제 2세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재산 자체는 어마어마하지만 실제로 재산 분할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그 재산을 뭐 예를 들어 25%, 30%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식을 상속받은 거고 그거는 이제 특유 재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 어찌 보면 재판부에서는 물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이 재산 분할 관련해서만큼은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런 것이 미국 아마존 그 창업자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아마존 주식의 4% 당시 액수로 40조 원 정도를 위자료로 줘가지고 막 그 순위가 바뀌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이 600억대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재벌가의 이혼 재산 분할액 중에서는 그래도 뭐가 됐든 톱이에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억소리가 나는 이 재벌가 파경인데요. 국내 재벌가 이혼에 따른 이 재산 분할 중에 외부에 알려진 것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 이 국내 재벌가 재산은 대부분이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뒤따르는 이 재산 분할이 기업 지배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례 이전에 이 규모가 가장 컸던 재벌가의 이혼 사례는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전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임 전 고문이 이 사장 전체 재산이 2조 5천억 원대다. 그러니까 그 절반가량인 1조 2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0년 1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액수는 141억여 원이었습니다. 또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이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달에 이 배우자에게 1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죠. 자, 양 변호사님, 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 재벌 걱정까지 하냐 뭐 이러시는데 뭐가 됐든 자, 일단 노소영 관장은 항소를 할까요? 뭐 본인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익이 과연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 뭐 재벌을 걱정해서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렇죠. 사건에서 이제 뭐 핵심 쟁점이 SK 지분에 맞습니다. 관해서 노소영 관장이 관할 권리가 있다고 볼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 1심에서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항소를 하더라도 크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면 주식 지분이 인정되면 항소했을 때 주가가 혹시 올라갔으면 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많이 금액이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